펜노스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장소를 함께 소개시켜 주려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걸을 줄 몰랐습니다. 가시죠. 열심히 열심히 이 힘든 길을 올라왔는데 제가 얻은 거는 출입금지입니다. 동물 유튜브가 아니고 삼종 철인 유튜브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꺼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과연 반려동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라고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오늘은 펜노스가 뭐지?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펜노스, 펫, 반려동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스, LOSS, 상실이라는 뜻입니다. 반려동물을 상실하는 걸 우리가 펜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펜노스가 영구적인 상실을 이야기했어요. 아주 되게 좁은 범위의 이야기죠. 영구적인 상실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반려동물의 죽음이에요. 즉 반려동물이 생을 마치고 죽어서 영구적으로 나한테 돌아올 수 없는 경우 우리가 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5년 전부터 아니다, 펜노스의 범위를 우리가 더 넓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돌아봤을 때 펜노스의 범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저도 인정이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펜노스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고 초보 유튜브 보다 보니까 카메라 배터리를 자주 없애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펜노스 범위를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과거에는 펜노스가 영구적인 상실, 즉 죽음과 동등한 이야기로 우리가 펜노스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5년 전에도 계속 주장을 했지만 펜노스를 더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자, 영구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생활을 하던 반려동물이 길을 잃어가지고 집에 못 들어와요. 펜노스예요? 영구적인 상실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이 내가 길을 잃어버린 나의 반려동물이 영구적인 상실, 즉 죽었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경우 우리가 펜노스의 범위에 넣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5년 전부터 이것도 펜노스의 범위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현재는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이 펜노스의 범위를 더 넓히고 싶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장이냐면, 요즘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6년, 7년, 8년 이러면은 평균 수명이 다 된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12년, 15년.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 20년이 넘은 고양이도 현재 지금 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예상 못했던 그런 현재 가학으로, 현재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들도 사람하고 똑같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시한부를 선고를 받듯이 반려동물도 그런 경우에는 치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어차피 치료가 안 되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한부를 우리가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병원에서 시한부 통보를 받았다면 펜노스로 우리가 넣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펜노스로 당연히 넣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예를 들어 강아지가 평균 수명이 15년이라고 할게요. 자, 나의 반려동물이 지금 14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분명히 아주 작은 날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발음이 초고령 반려동물의 같은 경우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우리도 인식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이들도 우리가 펫너스의 범위에 집어 넣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범위를 더 확대시키고 싶은 사람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분들이 그거는 너무 오버다, 그건 너무 앞서 나가는 거다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 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펫너스의 범위를 시한부까지는 우리가 확대할 용의가 있지만 그거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초고령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그분의 심리적인 검사를 했을 때 펫너스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을 함께 보이는 경우들, 즉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펫너스 신드롬 얘기하는데 과연 펫너스 신드롬을 우리가 뭘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리학적인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비슷하면 우리가 펫너스 신드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바로 진짜로 영구적인 상실을 겪어서 펫너스 신드롬에 빠진 사람의 심리적인 특징과 아주 나이가 많은 노령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이 100% 일치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같은 현상을 갖고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우리가 매치를 했을 때 100% 같이는 안 나오거든요. 그냥 대표적인 특징들이 비슷하게 우리가 뭐라 할까요?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의미의 서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예, 유효한 의미의 서의 비슷한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의미가 나왔다면은 펫너스, 영구적인 상실을 겪지 않은 분들도 그러한 펫너스로 인해서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충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펫너스의 범위로 넣어야지만 우리가 그분들까지도 케어하고 그분들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정하는 건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는 좀 과할 정도로 확대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펫너스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영구적인 상실,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까지, 아니면 시한부 인생까지, 제가 금방 말했듯이 이제 앞으로 나하고 지낼 날이 얼마 안 남은 동물까지 늘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이제 우리가 좀 의견을 교류하고 사회적인 좀 의논이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누누이 주장하지만 이 펫너스의 범위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2025년인가요? 그러면 25년에는 또 더 넓은 펫너스의 범위를 갖고 제가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 심리학적인 것은 그 시대의 흐름상, 그리고 그 시대에서 느끼는 문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서 계속 살아있는 생명처럼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펫너스의 범위가 영구적인 상식이라고 딱 묶고 있다고 이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거는 그 문화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다 펫너스를 생각하는 범위들이 다 다르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펫너스의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펜노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다가가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펜노스의 범위를 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펜노스는 영구적인 사망, 죽음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시한부, 초, 고, 영, 반려동물까지도 이제는 포함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을 펜노스와 관련된 영상과 그리고 우리가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식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인 진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끄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많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여기 자생식물원을 이렇게 저처럼 여기만 오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되게 볼 곳들이 많아요. 뭐 양떼목장이라든지 이 풍차, 그런 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한 자생식물원을 넣어서 여행 코스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